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초입니다. 4월 5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의 방향은 이렇게, 솔직히 여기에다 조금 더 달고 싶었는데, 미 증시의 방향은 누구 손에 달렸냐? 두 사람 손에 달렸어요. 누구? 트럼프와 파월 의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미 증시가 밤사이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5.8%, 그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5.5%, S&P 500 마이너스 5.97%.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의 이유는 이제 4월 이제 상호 관세로 트럼프가 관세 발표했죠.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10%가 S&P 500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중국이 이 하락 이유는 중국이 34%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부과를 하고 또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해서 경고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패닉셀에 빠졌어요. 네. 중국 보복 관세는 34%, 미국산 전 품목 대상이고요. 훨씬 강력한 관세입니다. 예. 자, S&P 500이 이틀 동안 10.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10% 고점 대비 10% 하락을 하면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약세장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략 잡고 이렇게 찍어보면요. 찍어보면 약 거의 20% 이렇게 가까이 내려왔어요. 20, 제가 찍었을 때 20%가 넘었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S&P 500이고 나스닥 걸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이렇게 그거 보면 4% 정도 내려왔던 것 같던데, 자, 이렇게 보면은 20%가 하락을 했죠. 이렇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그래요. 약세장. 일반적으로 아까 조종장은 10% 정도의 하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회복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약세장이 들어오면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기간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년도하고요. 20년도하고 우리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랑 자 이렇게 여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20년도에 6월 달에 이렇게 나스닥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20년 6월 달에 그죠? 20년 6월 달에 6월 달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뭐 이거는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왔다가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를 내렸죠.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제로로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22년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예, 그쵸? 예.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떠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이 되느냐? 인상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예. 경기 침체는요, 두 가지 있어요. 어떤 경기 침체냐? 원자재 가격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있고요. 예. 수요, 즉, 소비가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비가 안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예, 경기 침체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현재로는 뭘까요? 현재로는. 그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때 경기 침체하고, 지금 25년도에 이게 지금 25년도보다 22년도에 경기 침체하고는, 예, 약간 좀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70년대에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을 했죠.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22년도에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쵸?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침체라고 부르죠.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달러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내려왔어요. 예. 지금 3.99, 예, 4%가 지금 무너졌어요. 예. 그쵸? 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원이죠? 예,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달러 원 이렇게 했냐면, 이게 분자, 분모, 이게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알면은 간단하고, 지금 어제 이제 약간 조금 많이 밀렸죠? 예, 1430까지 밀렸다가 이제 소폭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자,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도 약세, 10년물 국채금리도 약세, 국채금리 하락은 결국은 뭐예요?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 지금 아이러니한 게 제가 왜 이게 아이러니한다고 하냐면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예, 그러면 현재 국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24년 12월에 FOMC에서 25년에는 두 번만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4.25예요. 예. 그죠? 4.25에 4.5인데, 자, 그러면 25년 12월 기준금리는 3.25에서 3.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해요. 그럼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지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파월 의장은 지금 없다. 그 계획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이제 분체 한도 협상에 대한 그 이제 이자가 이제 상당히 센데, 그거를 이제 금리를 낮춰서, 예, 그 리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노리는 건데, 지금 파월 의장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솔직히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오늘 주제가 미국 증시의 방향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연기를 하면 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해서 다시 번복. 근데 그 번복이 쉬울까요? 예, 그죠? 협상용이라고도 하지만 제한적일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연기하면 미국 증시는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차피 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버핏이 얘기하는 그 버블도 원래는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는 100이거든요. 지금 한 180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버블에서 밀리는 것보다 지금 밀리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저는 두 분의, 두 명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기, 파월 의장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둘이 계속 그냥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게 국채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는 게 되게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은 되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면 이게 지금 왜 그 미국은 주식 소비가 70%예요. 그 소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예, 이게 소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가 70%니까 주가 급락은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이번에 지금 일어나는 거는 20년도에 그렇게 나타났던 22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던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지금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와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예. 지금 주가가 급락하면 소비 감소로 물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하락을 하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해석은 좀 접어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요. 부채 한도 협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부채 한도 협상으로 급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은 쉽게 타결이 어렵다.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로 해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면 부채 한도 협상도 수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관세 부과에 대한 지속성도 검토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아마 난항을 겪을 거예요. 아마 변동성. 즉,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박스권 장세가 될 거다. 하락을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박스권 장세가 돼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할 거고, 예, 그렇지 못하면 박스권 장세에서.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하.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끌고 갈 건지,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다가,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세장이다. 약세장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미 증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희 네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떠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제 또 이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4월 2일 날 뭐 반도체, 뭐 목재, 뭐 일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은 뭐 면세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반도체도 곧 네, 본인은 이렇게 딱 해놓고 골프 치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인가. 예.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이런데 지금 일단 국내 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아니 뭐 100%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 달러 원 환율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죠. 그쵸? 자, 뭐 예전에 금융감독원장도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계엄도 일부 그게 있다. 이렇게 환율 영향에 그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코스피가 지금 PBR이 0.85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0.85배 정도.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세. 예, 관세를 하면 보편적 관세를 감안하면 GDP 성장률이 거의 예,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가 쭉 올라갔다가 특히 이렇게 코스닥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예, 그쵸, 분봉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1% 가까이 올라갔다가, 예, 다시 쭉 밀렸다가, 예, 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애국인이 최근에 이제 공매도 31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출회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고, 예, 또 이렇게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치 인맥주는 정리하시고, 예, 정책주로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당은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니까, 다른 데서 무소속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희박하죠.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 희박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당이 될 건지, 예,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쪽으로 뭐 지역화폐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나올 거 뻔할 뻔짜고요. 예, 일자리 뻔하고요. 그죠? 뭐 주택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뭐 그러면서 그러면 건설 부양도 조금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예, 통해 가지고 성장률을 개선을 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또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도 지금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런 경기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점점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스피가 0.85배 PBR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국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쵸? 이렇게 계속 미국은 올라왔는데 우리는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그쵸? 예. 지금도 하락장이고 예.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지금 뭐 상황은 조금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예. 하락장이 솔직히 우리는 이미 뭐 오른 것도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고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는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주는 뭐 당장에 다음 주부터 좋아지겠어요. 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솔직히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막 새내기 주들 막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예, 변동성이 더 극에 달한 장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시장도 조만간에는 아마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차피 우리는 보면 여러분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면 이런 그림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예, 좀 이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 박스권. 결국은 현재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좀 이해하신 데는 크게, 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마 뭐, 월요일 장도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아마 반도체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저는 에코프로 머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이 종목은 어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지만, 예, 조금 더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내려와야 된다고 한 10%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다 내려왔지만은 예, 뭐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뭐 배당전에 해가지고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예, 뭐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손실이 장난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 종목도 이제는,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3만원대, 뭐 3만원 초반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3만원대까지는 와줘야, 보통 그냥 평균 한 3만 5천원 정도 잡을게요.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아마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공매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반등밖에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던 놈이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이에요, 지금.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구간은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죠? 이 구간 지금 박스권이죠. 근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다시 내려와요. 왜? 이거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N자형 파동이 이거 지울게요. N자형 파동이 N자형 파동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왜 올라갑니까? 고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 뒤집어 봐요, 여러분들. N자형 파동. 뒤집어 보세요. 저점을 낮춰주면, 낮으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박스권, 이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놈은 다시 내려와요. 이 저점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죄송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데, 주가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할 때 강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잡아먹는 박스권의 하단을 잡아먹는 강한 거래량.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의 거래량을 다 저기를 해도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야만이 이제는 전환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내려옵니다. 절대로 어정쩡한 반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정책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던 놈들 해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죠? 그쵸? 자, 홍보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좀 가격이 비싸긴 해요. 프리미엄 PMP 트리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고혈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30알이에요. 이게 한 달분이 15만원인데 15만원인데 지금 카페 회원가가 이게 지금 1개월분은 99,000원, 3개월분은 25만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혈당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홍보하고 양파즙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하니까 벌교 뻘낙지 나왔어요.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낙지 드셔요. 좋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